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가 출시했습니다. 애플이 꼭 나사 하나씩 빼놓는 짓을 잘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인텔 CPU와 확실하게 결별하기 위한 전문가용 맥북 프로 라인입니다. 가격이 일단 말해주고 있죠. 키노트에서부터 영상, 음악, 사진 등 프로페셔널 장비로서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PU에 미디어 엔진이라는 게 있다는 것부터가 이 방향으로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일반 사용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죠. 최고 성능 맥북으로 고성능 게임을 하면 되죠. 성능도 좋고 디스플레이, 스피커, 배터리 등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참을 수 없는 제품이란 말입니다. 맥북은 옵션을 한번 결정하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북 옵션에 대해 정리하고 일반 사용자가 쓰기에 어떤 옵션이 적절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를 들어가시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옵션표를 꼼꼼하게 보려면 가장 왼쪽에 있는 옵션표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왼쪽 표에는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이 다 있는데 오른쪽에는 더 상위의 사양만 선택할 수 있고 아래의 사양은 아예 없습니다. 옵션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가장 왼쪽 제품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영상에서도 해당 옵션을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뭔가 옵션표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과 동일한 3개의 선택지입니다. CPU, 램, SSD. 자, 먼저 맥북 프로 14를 보겠습니다. CPU 선택이 꽤나 코어별로 촘촘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은 다코어 칩셋 제조에서 생기는 불량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량 코어는 죽이고 코어 개수를 줄여서 재활용하면 불량률과 제조 원가를 모두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뇌피셜입니다. 맥북 프로 14는 CPU는 M1 프로 칩 3종, M1 맥스 칩 2종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맥북 프로 16은 이 중 아래의 3개 고성능 칩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M1 프로 칩과 맥스 칩의 표면적인 가장 큰 차이는 GPU 코어의 차이입니다. GPU 성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생각나는 게 게임이지만 맥북에서는 그 쓰임이 게임보다는 고화질의 대용량 영상 처리 가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대부분 27만원을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27만원을 잘 기억해두세요. 단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구간 GPU 코어가 2개 늘어나는 구간만 13만원이 늘어납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요. M1 맥스 칩을 선택하면 메모리가 자동으로 16GB에서 32GB로 변경이 됩니다. 즉 M1 맥스 칩 67만원 추가를 누르면 아래의 램 54만원도 자동으로 같이 추가되어 최종 가격은 390만원이 되는 것이죠. 맥북 프로 16에만 해당되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M1 프로, M1 맥스 칩셋에 따라 무게도 100g 차이가 납니다. CPU의 무게라기보다는 쿨링 등 보조적인 부분에서 뭔가 다른 스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M1 맥스까지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살짝 듭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미니는 16GB의 램이고 주로 용도는 파이널 컷 영상 편집입니다. 그 외에 사파리, 음악, 카카오톡 등 여러 개의 앱을 같이 띄워놓고 쓰다 보면 램 점유율이 꽤 높습니다. 맥미니가 느리다고 느끼진 않지만 램 용량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CPU 성능을 약간 절충하면서 램을 늘리는 것도 멀티태스킹 등 실사용에서는 좀 더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량 선택은 기본 512GB고 최대 8T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TB부터는 비용이 많이 상승하지만 1TB까지는 비용적인 여유가 있다면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맥북 프로 시리즈의 SSD 읽기 속도가 기존 맥북 대비 2배 빨라진 초당 7.4GB입니다. 이 속도는 외장 SSD는 물론이고 내장 SSD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빠른 속도입니다. 모든 연산 처리가 빨라도 결국 읽기 쓰기에서 병목이 생기면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를 떨어뜨립니다. 추가 512GB에 27만원이라는 비용이 일반 NVMe SSD 기준으로는 2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저렴하진 않지만 4K 영상과 같이 대용량의 파일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1TB까지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문가를 위한 옵션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맥북 프로 13과 맥북 프로 14를 고민하는 경우, 두 번째, 맥북 프로 14를 선택하는 경우, 세 번째, 맥북 프로 16을 선택하는 경우. 맥북 프로 13을 사려고 했는데 맥북 프로 14를 사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 이번 맥북 프로 14인치가 성능과 휴대성을 겸비한 모델이라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14인치의 가장 기본 사양이 269만 원입니다. 그리고 CPU를 제외한 램, SSD를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의 맥북 프로 13의 가격은 223만 원으로 46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더 비싸고 새로 나온 맥북 프로 14가 당연히 더 좋겠지만 의외로 맥북 프로 13이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성능은 맥북 프로 13인치가 더 좋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맥북 프로 14인치가 더 크지만 전력 효율로는 맥북 프로 13인치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맥북 프로 13인치는 1.4kg, 맥북 프로 14인치는 1.6kg으로 아이폰 13 프로 하나를 더 얻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휴대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맥북 프로 14인치가 꼭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만 비교를 해도 사이즈만 좀 커진 게 아니라 해상도도 훨씬 높아졌고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미니 LED를 적용해 부분 밝기를 다르게 해 명암 표현을 또렷하게 해주는 로컬 디밍존, 일반적인 사용 시 1000니트, 최대 밝기 1600니트의 밝기로 노트북 디스플레이에서는 진짜 끝판왕의 옵션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향상된 스피커 등 보고 듣는 재미가 있을 만한 옵션들을 46만원 추가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한지, 나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될지 고민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14인치를 선택하는 경우 어떤 옵션이 좋을지, 먼저 옵션을 선택하는 기준은 본인의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처럼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이라는 전제를 두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이런 옵션을 가장 추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5개의 CPU 옵션 중 아래 3개의 칩셋부터는 같은 옵션 기준으로의 맥북 프로 16인치와 정확하게 27만원 차이가 납니다. 게임이 아니고서는 컨슈머 영역에서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100% 활용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적 자체도 게임보다는 렌더링과 같은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는 칩셋이기도 하고요. 맨 위에 있는 2개의 CPU와 32GB의 램 옵션을 선택하는 게 실사용에서는 조금 더 쾌적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옵션을 변경하지 않는 기본 모델들의 경우 쿠팡 같은 데서 사전 예약으로 할인해서 판매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를 선택하는 경우 어떤 옵션이 좋을지, 제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맥북 프로 16인치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디스플레이를 작은 14인치에서 보기가 아까운 거죠. 조금이라도 큰 디스플레이에서 시원시원하게 봐야겠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HDMI 포트를 기본으로 달아준 것은 매우 좋은 옵션이지만 HDMI 2.0 버전으로 최대 주사율이 60Hz입니다. 모니터가 고주사율 모니터라고 해도 60Hz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보다는 맥북 자체의 모니터가 눈으로 보는 즐거움은 더 크겠죠. 맥북 프로 16인치는 140W의 전원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어댑터가 결코 작아 보이진 않네요. 기존 맥북 유저의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한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썬더볼트 독이었습니다.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만 맥북에 연결하면 충전부터 포트의 확장성까지 다 해결이 됐죠. 그 편의성과 안정성 때문에 비싸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던 썬더볼트 독의 최대 전원 공급은 100W 미만입니다. 즉 140W짜리 맥북 프로 16인치는 충전기를 따로 꽂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큰 문제는 아니고 이런 맥북을 위한 썬더볼트 독도 앞으로는 나올 테지만 기존의 썬더볼트 독을 익숙하게 사용하셨던 분들은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맥북 프로는 프로페셔널을 위한 음악, 영상, 사진 등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SD 카드 슬롯, HDMI 포트, 그리고 칩셋에 있는 미디어 엔진까지 모두 이 부분을 위해서
만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M1 맥스 칩셋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한테 이 정도까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컴퓨터에 대한 열정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옵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품이 출시되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